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마스크 보관 팩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손님들께 배려 이벤트 하는 것들 반응 좋아서 이렇게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 많이들 안 보죠. 조회수 낮아요. 노출될 확률도 거의 없고요. 왜 이걸 하냐? 제가 유튜브 구독자를 채우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상을 다루겠지만, 저도 과거에 궁금해서 몰라서 답답했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심이 여러분들 창수들 마음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벤트를 소개를 할게요. 또 홍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오해할 것 같은 분들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영업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면 또 네가 경험도 없지 장사도 안 하지 뭐 또 이렇게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맥형 매장이 이렇게 검색을 일단 해보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한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산 맛집, 이게 키워드가 가장 노출이 잘 되는, 많이들 검색하는 키워드입니다. 당산 맛집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즘 뜨는 애 플레이스의 첫 페이지에 나오죠. 롱타임노씨가. 이게 1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바로 1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방문할 확률들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요즘 뜨는 도 있지만 많이 찾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건데, 많이 찾는 것 또한 롱타임노씨는 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리뷰를 많이 뭐 블로그 마케팅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리뷰만으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눌러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지정된 요즘 뜨는 거에 노출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당산 맛집뿐만 아니라 키워드가 또 하나 있죠. 당산역 맛집 검색했을 때 롱타임노씨는 또 상단에 뜹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단에 떴을 때 이게 다 예약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술집인데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술집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시는 이유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상위에 노출이 돼야 돼요. 스마트 플레이스가 상위에 노출이 돼야지 더 많은 손님들이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하고 이 반경에, 거리에, 범위에 먼 사람들도 찾아서 오는데요. 사실 블로그 마케팅을 꾸준히 하라가 아닙니다. 매장 관리를 꾸준히 해야지만 고객 감동, 재방문, 만족을 했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음식이 맛이 없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 공간에서 만족을 못 느낀다면 구전으로 소문도 내지 않을 뿐더러 블로그도 옮기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재방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플레이스의 상위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많이들 검색해서 찾아서 보고, 또 방문했을 때 만족을 해서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또 검색을 하고, 물론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꾸준히 하되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지 고객들한테 이게 전달이 잘 된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뭐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마스크 보관팩 같은 이 배려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맥형은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외식업은 잘 기획된 외식업이어도, 잘 기획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여도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차림은 50%고 운영해서 먹는 사람의 역할이 50%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권마다 소비자의 고객층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50%의 감동을 주려면 QSC, 퀄리티 유지, 서비스, 관리, 클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사람마다 성적이 다른 성적표가 나와요. 저는 외식업이 이런 게 참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내가 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 하나 잘 되게 하는 거는 이젠 쉬운,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노력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C급지에 있다면 B급지, A급지로 계속 나오려고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일단 이쪽에 있는 포지티브 카드하고 네거티브 카드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담았지만 최근에 유입된 창수들, 구독을 한 창수들은 또 그 영상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들이, 저희는 오토 매장입니다. 저는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관리를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또 담당자들 밑에는 직원들, 일선에서 아르바이트가 운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컨디션 그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1대1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장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주인이 없다고 안 본다고 그냥 대충 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0년생부터 90년생까지인데 우리가 90년생을 Z세대라고 합니다. 크크크 세대라고도 하죠. 크크크 세대는 태어날 때 이렇게 모바일 핸드폰을 잡고 태어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소통하지 않아요. 라떼 있어 홀수. 저처럼 막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X세대는 그랬거든요. 근데 Z세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오너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걸 다 하게 되면 잔소리예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겠죠. 손이 바뀌면 관리가 안 되겠죠. 손님들도 맨날 오면은 그 사람들을 맨날 오는 손님처럼 인사법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또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정감 있는 인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알바가 바뀌지 않고 고객을 알아줬을 때 그게 그래서 주인이 일하는 가게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물론 주인이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매장에 비치해 놓고 알바들이 짤막하게 씁니다. 이걸 쓴 다음부터 매장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친구들한테는 저희는 당연히 시상, 포상을 합니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포지티브 카드는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록하는 거,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거. 고객이 왔는데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뭐 예를 들어 맥주가 시원하지 않다든가 거품이 많이 난다든가 그리고 청결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들을 솔직히 여기다가 표현을 합니다. 잔 건조기가 필요하다. 잔 건조라고 써 있어요. 빠르게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조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쓰면은 저희가 이걸 보고 그 건조기나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치마를 찾으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몇 개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중요한데 이 장치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명함 사이즈의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매장에 비치해 놓고 그걸 썼을 때 즉각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도 만족하고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주인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 알바들이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바들이 찾아내고 관리자들이 그거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 자체가 이들 또한 아, 내가 일하면서 그래도 소통되는 곳에서 공간에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좋은 취지로 또 서로 이렇게 잘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거는 이 QSC 카드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고객 코멘트 카드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빌지처럼 생각하시는데 빌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객 카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각각의 카드들을 다 넣어놓고 테이블 위에 이걸 올려놓습니다. 오픈하면은 올려놔가지고 적고 싶은 고객만 적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다 적어놓고 올려놓고 가면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일부예요.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을 회수해서 이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맥주의 상태가 어땠나요? 요리가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그날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컨디션이 달라서 음식 제공이나 맥주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객이 체크해서 불만족인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체크한 걸 보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 개선사항 있으면 뭐 비싼 가격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싸다고 한 명이 얘기하는데 이걸 다 싸게 팔아야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비싸면 우리가 고급화 전략을 했기 때문에 비싼 걸 가치로 느끼는 손님만 우리의 고객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가격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가격 방향성이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결과. 싸다고 좋아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안 좋은 얘기들도 있어요. 안 좋은 얘기들이 또 같은 것들이 누적된다. 예를 들어 맥주 거품 많이 나온다. 이거 되게 컴플레인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셀프로 먹다 보니까 맥주 거품도 손님이 따르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게 불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손님들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럼 맥형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적되는 컴플레인을 하나로 취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걸 설치했어요. 거품이 많이 나왔다면 눌러주세요. 뭐 호출벨 없는 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근데 이제 호출벨을 없이 하려고 시도했어요. 왜냐면 셀프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궁금하거나 무언가 물어보고 싶을 때 사람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또한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호출벨을 달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치과에서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프면은 배를 누르라고 옆에 써 있어요. 배를 누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호출벨을
버튼을 놓게 된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데, 일단 누르게 되면 직원이 와서 거품을 제거하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탭으로 다시 따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거품에 대한 컴플레인이. 이런 것들을, 잘못되는 것들을 계속 수정 보완을 매일매일 신경 쓰고 한다면 고객들이 찾았을 때 만족하는 매장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케터가 돼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유하고 네이버에 계속 롱타임노시를 검색하면서 우리가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테이블에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눌러주세요라고 다 부착을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렇게 벨을 누르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이 달려와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긍정, 부정의 카드, 소통의 카드라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QSC 점검 카드. QSC 점검 카드는 지금 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설문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답을 아는 거거든요. 이 가게가 왜 매력이 있어서 오는지, 이 가게가 뭐가 부족해서 이탈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는 고객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계산할 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예,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맛이 없어도 맛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다 10명에 6명이 이식하지 마,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방어하는 거, 수정, 보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하게 됐으니까 50% 잘 차려진 밥상을 차렸다면 나머지 50%는 이러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플레이스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매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이벤트 맥형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없이 공유할 테니까요. 꼭 실천까지 옮기시는 우리 창수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바이.